안녕하세요. 광남과 학생 여러분.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단어는요. 새로운 단어, 중단원 새로운 단원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어떤 단원이냐면 시간, 공간, 운동에 대한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간의 표준에 대해서 배웠고 공간의 표준,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배웠잖아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 중단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입니다. 자, 시간, 공간 따로 있었던 개념이 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묶였죠. 이럴 수 있었던 건 이건 아인슈타인 때문인데,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를 이제,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에 앞서서 앞부분에 뭘 할 거냐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의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 그 전까지는 어떤 운동이었는지 좀 배우고 나서요. 이 우주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하나의 법칙을 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케플러 행성 운동에 대한 우주에 있는 행성 운동에 대한 법칙 3가지까지 배우면 오늘 배울 내용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케플러의 운동 법칙을 보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타원이라고 하는 그 도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타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지금 실이 있어요. 실 전체 길이가, 실 길이가 이 L이 15cm라고 해볼게요. 15cm인 실을 가지고서 두 점에다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실 끝을 고정시켜 놓고 이 안에다 실 안쪽에다가 연필을 놔두고 이렇게 팽팽하게 해서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렸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고정된 2점, 여기서부터 여기 요 지점 그 연필이 놓은 요 지점까지 거리를 A, 그 다음에 요 나머지 한 점에서 연필이 꽂힌 요 지점까지 거리를 B라고 하면 항상 어떤 게 성립하냐면 A랑 B랑 더한 건 항상 몇 cm가 돼요? 15c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렸던 거라면 요 지점을 해도 이렇게 그어보면 요 길이랑 더한 거가 항상 더하면 몇 cm가 돼요? 15cm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요 도형, 이렇게 만든 이 곡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원형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수학적으로 명확한 의미의 타원은 어떤 걸 타원이라고 하냐면 평면 위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을 이걸 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원에서는 이 고정된 2점 있죠. 평면 위에 고정된 2점. 이 2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초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타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까지 마저 그려볼까요? 타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원하고 다르게 반지름이 긴 곳이 있죠. 반지름이 긴 곳은 이 초점을 지나는 거거든요. 지나는 요 지름, 이거의 절반. 이걸 긴 반지름이라고 해서 이거를 장반경이라고 해요. 다시 이쪽에다 쓸게요. 반지름 장반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점과 초점 정중앙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장 짧은 지름의 절반, 이거를 B에 해당하는 얘를 가장 짧다고 해서 단반경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타원에는 초점이 있고 긴 반지름인 장반경과 그 다음에 짧은 반지름인 단반경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어쨌든 이런데 옛날에는 우주가 어떻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옛날에는 우주의 운동은 천상세계, 우주는 천상세계잖아요. 천상세계는 아주 완벽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천상세계는 무조건 원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왜 원운동이 완벽한 운동이냐면 어디서나 거리가 같고 둥글둥글하고 뾰족하고 면한 데가 없으니까 가장 완벽한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천상세계의 중심은 누구냐? 우주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꾸게 한 계기가 있죠. 그 전에 누구?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다, 누구다? 태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인 티코 브라헤의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자료를 남겼거든요. 그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남긴 자료를 보니까 원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뀝니다. 우주관이, 고대 우주관이 이랬는데 우주관이 바뀌어요. 우선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어디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태양 중심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천상세계의 운동은 어떤 운동하냐면 원운동인 줄 알았는데 원운동이 아니라 어떤 운동한다? 타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자, 이런 타원 운동을 한다. 행성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말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다, 태양이다.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우주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완벽하게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인데요. 우선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1학년 때도 좀 배웠죠. 케플러 제1법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행성은 무슨 운동을 한다? 타원 운동을 한다. 태양은 거기 어딨다? 타원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 운동을 하는데 타원 운동하는 곳에 태양은 어딨다? 태양은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초점이다. 그 타원에도 두 초점이라고 했죠. 두 점 있잖아요. 고정된 두 점. 그 초점에 태양이 있다. 그래서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을 한다. 타원 궤도를 돈다. 이게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꼭 알아두고, 태양의 위치가 어디다? 여기가 초점이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행성이 이 태양이 초점이니까 이렇게 돌다 보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가장 가깝겠죠. 이거를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깝다고 해서 얘를 근 1점이라고 합니다. 가까울 근 1, 태양 1.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점. 여기가 근 1점이고요. 그럼 타원 궤도를 도니까 가장 먼 데가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가 가장 멀죠. 이 가장 멀다 그래서 얘는 원일점이라고 해요. 태양 1, 점점.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제2법칙은 뭐냐면,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을 보죠. 자, 행성이 요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때 지나가는 시간을 T1, 이때 지나가는 시간을 T2라고 할게요. T1에서 T2까지 가는 동안, 여기, 행성이 휩쓸고 간, 태양으로부터 휩쓸고 간 이 부채꼴의 면적이 A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3에서 T4까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이 부채꼴의 면적이 A2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쓸고 간 이 면적, 만약에 이게 T1과 T2 시간과 T3와 T4 시간이 같다면, 이때 휩쓸고 간 면적 A1과 A2 면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시간이 같으면, 같은 시간 동안의 이 시간 동안의 면적이 같다는 건데,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면적이 같으려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으려면 얘는 길이가 짧잖아요. 얘는 길이가 길잖아요. 그럼 면적이 같으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거리가 L1이라고 하고 여기가 L2라고 한다면 L1의 길이가 L2의 길이보다 더 커야 되죠. 똑같은 시간 동안에 더 먼 거리를 갔어요. 똑같은 시간에 더 짧은 거리를 갔어요. 어디가 속도가 더 빠른가요? 여기가 속도가 더 빠르죠. 즉, 어디에서 속도가 더 빠르다? 근일점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고 원일점에서 속도가 더 느리다. 즉, 행성은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때 확 빨리 가고요. 이렇게 갈 때 엄청 느리게 갔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확 빨라지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 원일점으로 갔을 때 속력 느려지고요. 근일점에 있을 때 속력이 가장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란 무슨 말이냐면 근일점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원일점의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즉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쓴 부채꼴의 면적은 같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제3법칙, 이건 무슨 법칙이냐면 조화의 법칙이에요. 뭔가 조화롭다는 거거든요. 뭐가 조화롭냐면 이게 진짜 꽃인데, 이 케플러 법칙의 꽃인데, 조화의 법칙이 뭐가 조화롭다는 거냐면 행성의 장반경과 행성의 주기가 조화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롭냐면 장반경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기는 뭐예요? 장반경은 우리 알았는데 주기는 뭐냐면 행성이 한 바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장반경이 길면 길수록 주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길어진다는 거예요. 즉 가장 가까운 수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어느 게 더 길다는 거예요? 지구가 더 길다는 거예요. 즉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진다. 근데 어느 정도로 길어지냐면 장반경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만큼 그렇게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